우리 교재 4장 1절 여러 공학 분야로 우리가 연립선형 미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 예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제 1번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혼합물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두 개의 물탱크가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T1 물탱크, 하나는 T2 물탱크인데요. 이 T1, T2 두 개의 물탱크에 각각 100갤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T1 물탱크 안에는 다른 이물질이 전혀 없는 순수한 물로만 되어 있고 T2 물탱크 안에는 처음에 비료가 150파운드가 녹아 있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휘저은 다음에 서로 간에 이제 매 분당 2갤런씩 액체가 서로 혼합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처음에 T1 물탱크 안에는 비료양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혼합되다 보니까 T2 물탱크에 있던 비료가 당연히 T1 물탱크로 들어오겠죠. 또 잘 휘저은 다음에 또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T1 물탱크 안에도 이 비료의 양이 쌓이겠죠. 자, 이때 T1 물탱크에 남아있는 비료의 양이 T2 물탱크에 남아있는 비료의 양의 정확하게 반 이상이 되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교재에 있는 그림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있는 그림을 크게 확대해서 본 건데요. 자, T1 물탱크 안에는 애초에 100갤런의 물이 들어있었고요. 이 안에는 0파운드의 비료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T2 물탱크 안에도 100갤런의 물이 있고 이 안에는 150파운드의 비료가 녹아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T1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의 양을 Y1 파운드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T2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의 양을 Y2 파운드라 놓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일정 시간이 지났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T1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 Y1의 변화율과 같은 방법으로 T2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 Y2의 변화율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T1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 Y1의 변화율은 dy1 d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앞서도 우리가 교재 제1장에서도 일개선형 미방의 응용편에서도 이걸 살펴본 적이 있었죠. 자, 우리는 유입되는 비료 양에서 유출되는 비료 양을 뺀 것이 바로 T1 물탱크 안에 남아있는 비료 Y1의 변화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입되는 비료 양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매 분당 2갤런의 비료 양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유입되는 비료 양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는 Y2 파운드라 가정했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이런 물의 양이 똑같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도 이 안에는 여전히 100갤런의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100갤런 안에는 Y2 파운드만큼의 비료가 녹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잘 휘저었을 때 그 골고루 잘 용해됐다고 가정했을 때 1갤런 안에는 100분의 Y2 파운드만큼의 비료가 들어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갤런으로 다시 환산을 해서 보니까 100분의 Y2 파운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단위를 맞춰볼까요? 이렇게 단위를 지워버리면은 이 밑에다 한 번 더 쓸게요. 이거는 지금 유입되는 거고 유출되는 거 따로 계산할 겁니다. 일단 얘부터 먼저 정돈을 해보면은 갤런 약분되고요. 약분돼 버렸으니까 100분의 2라 할까요? 100분의 2 Y2 그리고 파운드 퍼 미니츠가 됩니다. 유입되는 비료 양은 이만큼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유출되는 비료 양도 있어야겠죠. 자, 유출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분당 2갤런의 물이 빠져나가는데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T1 물탱크 안에는 Y1 파운드의 비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100갤런 안에 Y1 파운드니까 1갤런이라면 마찬가지로 1갤런이란다면은 그럼 여기도 100분의 Y1 파운드의 비료가 유출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위를 맞춰보면요. 여기도 마이너스 100분의 2 Y1 파운드 퍼 미니츠입니다. 자, 우리는 단위를 한꺼번에 뒤에다 써볼까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니까 다음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편의상 알파벳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마이너스 100분의 2 y1 그리고 플러스 100분의 2 y2예요. 단위는 파운드 퍼 미니츠고요. 자, 요건 일식이라 놓겠습니다. 자, 이것은 y1의 변화율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y2의 변화율도 계산합니다. dy2 dt죠. 자, y2 입장에서 본다면 유입되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것은 100갤런 안에 y1 파운드만큼의 비료가 녹아있을 때 그 매 분당 2갤런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매 분당 2갤런의 혼합물이 들어오고요. 1갤런 중에는 100분의 y1 파운드의 소금이 비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유출되는 것도 비슷하죠. 여기에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y2 파운드의 비료가 있었는데 그것이 매 분당 2갤런만큼은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유입되는 양, 유출되는 양을 계산합니다. 매 분당 2갤런이고요. 그리고 1갤런 중에는 100분의 y2만큼이 빠져나갑니다. 100분의 y2 파운드죠.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단위 맞추고요. 그리고 단위를 맨 뒤에다가 따로 계산합니다. 파운드 퍼 미니츠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는 100분의 y1 마이너스 100분의 y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분의 2y1, 100분의 2y2네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두 번째 식이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dy1, dt는 여러분들이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dy1 dt, dy2 dt. 자, 이제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은 여기를 y1, 여기를 y2라 했을 때 행렬을 이용해서 1번식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00분의 2, 마이너스 100분의 2 y1 플러스 100분의 2 y2였고요. 행렬 계산에서 얘가 나오려면 100분의 2 y1 그리고 마이너스 100분의 2 y2 이와 같은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모양을 다음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을 y라 표시하고 얘를 매트릭스 A라 표시한다면 우리는 앞전에서 우리가 예비 지식 단원에서 했었죠. 우리는 행렬함수의 도함수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행렬함수를 y로 놨다면 이쪽 행렬함수의 도함수는 y'이라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모양 자체가 y' 이퀄 a y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모양을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유값, 고유벡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를 놓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y1, y2는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다음같이 놓도록 하죠. y는 우리가 지수함수 형태와 그 2의 람다 t승과 그리고 x 이런 식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x2의 람다 t승 2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정한 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한 해가 이런 꼴일 것이다 라고 가정했는데요. 그렇게 되는 이론적 근거가 있을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일개미방을 공부할 때 y' 이퀄 ay를 이걸 풀 때요. 이걸 만족하는 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C2의 AT 승꼴해가 있습니다. T가 편의상 독립변수라 가정한다면 y가 이런 모양일 때 이건 미분하면 a만 앞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y 앞에 a가 곱해진 꼴이 y'과 같으니까 이런 꼴의 일개 선형 미방의 해는 또는 이제 변수불령이라 봐도 되겠죠. 이런 꼴의 일개 미방에는 이런 모양으로 해가 나온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지수꼴의 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모양을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과연 이 일개 미방에서 이런 꼴의 해가 있었던 것처럼 연립선형 미방에서도 과연 이런 꼴의 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정한 것뿐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했을 뿐이니까 우리는 여기는 아직 람다가 어떤 값인지 모르고요. 이 x가 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람다하고 x가 정확하게 구해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람다하고 x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해를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 람다하고 x가 구해질지 구해지지 않을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마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y'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y'을 계산해 볼까요? 자, 여기서 t는 여기
얘밖에 없어요. 지수함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죠. 지수 다시 미분하면 람다 앞으로 나오죠. 앞에 x가 있었습니다. 자, 요런 꼴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y' 표시가 됐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 두 개를 주어진 식에다 다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 대신에 람다 x 2의 람다 t 승이 될 것이고, y 앞에는 a가 있죠. a 그리고 y 대신에 x 2의 람다 t 승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우리는 한쪽으로 다 넘겨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서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 안 해도 좋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 안 해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편에서는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항을 했으니까 2의 람다 t 승이 공통인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항했으니까 한쪽은 영행렬이 되겠죠. 제로가 되겠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보면 a 그리고 주어진 식은 ax 마이너스 람다 x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넘어간 것뿐이고요. 지수함수가 공통이니까 묶어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지수함수는 절대로 0이 될 리 없죠. 얘가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식이 0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이쪽이 0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다 따로 계산해 볼까요? 그래서 ax 마이너스 람다 x가 0이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ax 마이너스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a는 보다시피 매트릭스를 나타냅니다. 이 예문에서는 2x2 매트릭스였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람다는 기껏해야 스칼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 i는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행렬과 행렬의 곱에서 단위행렬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a 마이너스 람다 i 그리고 x 이퀄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은 우리가 앞에서 4장 0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유값 고유벡터 이론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하는 0이 아닌 해 x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얘가 0이 되어버리면 y가 0이 되고 y가 0이면 좌변형 우변형이니까 뭐 당연히 하나만 하죠. 자, 그런데 이게 0이 나온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이 안에는 비료가 들어있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Y2에는 보다시피 비료가 150파운드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 x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x가 0이면 y가 0이고 y가 0이라면 비료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문제 뜻을 만족 못하지요. 그래서 이 x는 제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얘는 0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만족하는 람다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이 람다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고유값 이 x가 바로 0이 아닌 해 x가 고유벡터입니다. 앞에 4장 0절에서 배웠던 용어들을 한다면 얘가 고유값에 해당됩니다. a의 고유값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x가 바로 0이 아닌 해 x가 바로 고유벡터에 해당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람다를 모두 구해야만 합니다. 이 x하고 람다가 모두 구해져야 y가 구해지거든요. 우선 제일 먼저 고유값부터 먼저 구하도록 하죠.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이 고유값을 구하려면은 a-람다의 행렬식이 0이나 놓고 풀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고유값부터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디터미넌트 a-람다 이퀄 0이나 놓고 풀겠습니다. 자, 그런데 a-람다이니까 요게 행렬 a거든요. 주 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서 행렬식을 취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분의 2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100분의 2 여기도 100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100분의 2 마이너스 람다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a-람다이라는 행렬은 주대각선에서 람다를 빼서 만든 행렬이고 디터미넌트라는 얘기는 행렬식을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행렬식은 좀 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교재 제7장과 8장이 선형대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요. 자, 지금은 앞에 4장 0절에서 학습했던 고유값 고유벡터 어떻게 계산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한번 썼을 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2차 행렬식은 x자 모양으로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마이너스를 묶어내겠습니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려고 해요. 이거 두 개를 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100분의 2 플러스 람다의 전체 제곱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뺍니다. 100분의 2의 전체 제곱을 빼는 것과 같지요. 그런데
실수의 조건 마이너스 실수의 조건이니까 인수분해 되죠.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다음같이 쓸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은 100분의 2 플러스 람다 100분의 2 플러스 람다 그리고 플러스 100분의 2와 합 그리고 차로 계산할 겁니다. 합차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습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돈해 보니까 여기는 람다 플러스 100분의 4가 될 것이고요. 여기는 람다 그 다음에 여기 람다만 남네요. 100분의 2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지워져서 이거 람다만 남았습니다. 이퀄 제로네요. 이 금방 해를 구할 수 있죠. 람다 0이거나 또는 람다는 마이너스 100분의 4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분의 4니까 마이너스 0.04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람다가 구해졌는데요.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람다가 두 개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람다가 결정돼야 x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람다를 각각 0일 때 따로 풀고 마이너스 0.04일 때 따로 풀어서 각각의 경우에 x가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람다 0일 때부터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람다 0일 때입니다. 람다 0이면 람다 대신 여기다 0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오죠. 자, 람다 0일 때 우리의 관심은 x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람다 0일 때 결과적으로 이게 0이면 ax 이퀄 0이잖아요. 자, ax 이퀄 0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100분의 2 그리고 100분의 2 그리고 100분의 2 마이너스 100분의 2가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x를 나타내는 식을 편의상 x1, x2라 써보겠습니다. 편의상 이렇게 쓴 것뿐이에요. 대문자 x를 구성하는 행렬의 모양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이 행렬의 곱이 잘 정의되려면 이게 2x2니까 이 2x1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물론 여기서 x는 앞에서 말했던 x는 이게 열벡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행 1렬로 되어 있는 열벡터예요. 자,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1과 x2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과 x2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연립방정식을 다시 풀었다고 가정한다면 자, 이 주어진 식에 전부 다 100분의 2가 똑같이 들어있잖아요. 양변에 100분의 2로 다 나눠버리면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이퀄 0을 뜻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1 마이너스 x2 이퀄 0을 뜻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은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넘기면 x2하고 x1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2하고 x1이 같네요. 자, 그래서 문자는 두 개고 방정식이 하나니까 우리는 이 x를 구할 때 람다 0일 때 대하는 x였었습니다. 이때 얘네들은 x1 여기 x1, x2로 나눴었죠. x1 이렇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자유변수를 놓고 표시해요. 다시 말해서 x1하고 x2 일단 이렇게 써볼게요. x1을 그냥 x1이라 쓴다면 x2는 x1과 같아야 되니까 이런 모양이란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x1은 지금 우리가 뭘 넣을 것이냐면 임의의 실수 t를 넣어보겠습니다. 즉 x1을 그냥 t라 놓은 거예요. t라 하면 t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까지 됐죠. 자, 이와 같이 될 것이고 이 식은 t를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x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때 단 t는 0은 아니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0이 아니다 놓고 풀으니까 이 x1 좌표와 x2 좌표가 서로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라는 얘기로서 우리는 보통 이럴 경우 x는 이걸로 보통 많이 표시합니다. 람다 0일 때 x는 1, 1 이와 같이 되고 또는 이거에 비례하는 모드 이 t는 결국은 0이 아닌 이 상수 t는 적당한 비례 상수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에 적당하게 비례하는 값을 놓으면 다 x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다음 같은 첫 번째 해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해 y1이라 할까요? 우리가 y를 구하는데 y가 이제 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를 y1이라 쓴다면 편의상 우리 그냥 번호 붙여 볼게요. 아까 y를 어떻게 놨었냐면 x2에 람다 t승이라 놓는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x의 모양을 확인해 보니까 자, 요거에 적당한 비례하는데 가장 간단하게 표시하면 1, 1 이렇게 표시할 수 있네요. 그리고 2에 람다가 있는데요. 람다 0이었던 거예요.
0t승이죠. 자, 이렇게 영위하는 모든 형성 인류 약속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y와는 첫 번째는 이런 꼴이 됐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해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해 모양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람다 0일 때를 계산했으니까 자, 두 번째는 람다가 마이너스 0.04일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04일 때요. 자, 그럼 주어진 식에다가 마이너스 0.04를 대입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100분의 4잖아요.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분의 4를 대입하니까 100분의 2 마이너스 100분의 4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2인데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100분의 2 여기도 100분의 2 이렇게 되고요. 자, a 마이너스 람다 i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x는 여전히 x1, x2라 놓겠습니다. ax 여기서는 a 마이너스 람다 i x 이퀄 0에서 보다시피 람다가 마이너스 0.04일 때 요 행렬을 계산해 보니까 요런 모양이더라는 얘기고요. x 그대로 쓴 거고 우변 0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도 또 계산해 볼까요? 이행일렬의 원소는 100분의 2가 되고 람다 마이너스 0.04니까 마이너스 100분의 4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100분의 2 앞에 마이너스 했으니까 플러스 100분의 2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 100분의 2가 됐습니다. 따라서 얘네들도 잘 들여다보면 행렬 풀어보면 x1과 x2가 결과적으로 더했을 때 첫 번째 방정식이나 두 번째 방정식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1 플러스 x2가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x2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x1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가 x1, x2였을 때 자, 우리는 x1을 이번에는 아까 t를 썼으니까 다른 문자를 써볼까요? x1을 s라 놓아보겠습니다. 저 x1을 s라 놓은 것 뿐이에요. 그냥 매개역할하는 변수를 아무거나 쓴 것 뿐입니다. 자, 이제 x1을 s라 쓴다면 x2는 마이너스 s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s를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면 1과 마이너스 1이 같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단 s도 0이 돼서는 안 되죠. 이게 0이 돼버리면 x가 제로가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0이 아닌 해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가정에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y1도 구했고요. 그럼 이제 y2도 구했네요. y2의 모양을 계산해 보니까 자, 이거에 적당한 상수 배우면 다 된다는 얘기인데요. 가장 간단한 상수를 써보면은 이제 x가 이렇게 돼 있네요. x 그리고 2의 람다 t승인데 람다가 마이너스 0.04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0.04 t승 이렇게 됐습니다. 얘가 1식, 얘가 2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y1과 y2는 서로 독립이 되는 해가 되니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된 해 y의 모양을 살펴보니까 y는 자, 이제 우리는 적당한 상수별에서 그들의 1차 결합을 하려고 합니다. C1, Y1 플러스 C2, Y2. 마치 우리가 교재 제2장에서 배웠던 이계 미분방정식, 이계 제차선형 미분방정식을 다루려고 할 때 두 개의 독립이 된 해가 있을 때 그들의 1차 결합으로 일반을 표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립선형 미방도 그와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뒤에 가서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이 절은 우리가 연립선형 미방을 왜 배우려고 하는지 그 어떤 당위성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공학적 예문을 통해서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뿐이고요. 이런 고익과 고위백 활용해서 푸는 일반적인 해법은 교재 7장과 8장에서 선형대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자가 선형대수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이 연립선형 미방을 나중에 설명했더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웠을 텐데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저자의 시각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연립선형 미방을 풀 때 이와 같은 고익과 고위벡터 선형대 수학 교과정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쪽 부분이 좀 자신이 없다 싶은 학생들은요. 교재 그 7장, 8장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다시 되돌아서 풀어도 무방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y1과 y2는 이미 다 계산했죠. y1은 앞서 계산한 것 1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y2는 계산해 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1, 2에 마이너스 0.04t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일반해를 구할 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잘 보면 초기값 조건을 만족하는 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맨 처음에 여기는 0파운드의 소금이 들어 있었고
여기에는 150파운드의 소금이 들어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조건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 대신에 0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대신에 0을 대입해 버리면 지금 남은 것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y는 이퀄 c1에 11 그리고 c2에 1 마이너스 1 t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2형성 1이 됐죠.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이런 말입니다. y는 뭘 나타낸 것이냐면 y1 즉 첫 번째 물탱크 안에 있는 비료의 양, y2는 두 번째 물탱크에 남아있는 비료의 양인데요. 자, 행렬의 스칼라베와 행렬의 덧셈의 원리로부터 C1 플러스 C2, C1 마이너스 C2와 같이 됩니다. 자, 그런데 t가 0일 때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첫 번째 물탱크에는 비료가 없었고요. 두 번째 물탱크에는 비료가 150파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연립방정식을 풀면 되겠죠. C1 더하기 C2가 0이었었고요. 그리고 C1 마이너스 C2가 150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C1은 마이너스 C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C2는 C1으로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C2가 C1이니까 2배 C1 150이 됐어요. 따라서 C1은 이거 75 단위 75라는 쓰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C2는 요 부호가 반대잖아요. C2는 마이너스 C1이니까 마이너스 75이 같이 됐습니다. 따라서 초기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해를 구해보니까 C1은 75, C2는 마이너스 75예요. 그것을 각각 여기다가 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물탱크에 있는 그 비료의 양을 나타내는 식을 Y라 표시했다면 이제 C1은 75, 그리고 1, 그리고 마이너스 75, 그리고 1,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0.04t 이와 같이 됐습니다. 즉 초기값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물탱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표현해주는 가장 적합한 식은 이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건 뭐예요? 비료의 양이 적어도 반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순환시켜야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Y1 비료와 Y2 비료를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자, 이거 다시 한번 풀어서 쓴다면 Y는 Y1, Y2라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스칼라베는 구성원수 모두에다 스칼라베라죠. 그리고 덧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더합니다. 그러니까 75 마이너스 75, 2에 마이너스 0.04t 승이 되고 여기도 75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75 스칼라베를 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자, 행렬의 상등관계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Y1은 75 마이너스 75, 2야 마이너스 0.04t 승이 될 것이고 Y2는 75 플러스 75에 2야 마이너스 0.04t 승 이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그 문제에서 주어졌던 최종적인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려는 것은 이 Y1의 Y2의 반이 되는 것은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났을 때 가능할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Y1의 2배가 Y2가 되는 시각 t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 뜻으로부터 2배 Y1은 이퀄 Y2라 놓고 문제를 풉니다. 자, 2배 Y1이죠. 자, 여기다 2배라니까 150 마이너스 2배라 했으니까 150 그리고 2에 마이너스 0.04t 승이 되고 이것이 75 그리고 플러스 75, 2의 마이너스 0.04t 승과 같아지게 되는 시각 t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좌변으로 넘기니까 75, 얘를 우변으로 넘기니까 플러스 150이고 75, 150에다 75를 더니까 225, 2의 마이너스 0.04t 승이 됐죠. 양변에 225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25분의 75 이퀄 2의 마이너스 0.04t 승이 됐어요. 3, 7, 20에 3, 15니까 이건 3분의 1이군요. 그래서 3분의 1, 2야 마이너스 0.04t 이렇게 됐고요. 양변에 자연로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자연로를 취하니까 로그 3분의 1은 이퀄 로그를 취하면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갈 것이고 그럼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죠. 근데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이 로그 3분의 1은 마이너스 로그 3과 같죠. 왜냐하면 3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1승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양면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시각 t는
0.04분의 로그 3이 됩니다. 물론 이거 계산기 도움이 있어야 되니까요. 계산 결과만 써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예문에서 요걸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기만 하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T2 물탱크에 남아있는 비료양의 정확하게 반만큼이 T1 물탱크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요거 다 계산하니까 0.04분의 로그 3을 다 계산해 본 결과 27.5분이군요. 약 27.5분이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약 30분 정도, 단위는 미니트입니다. 한 30분 정도를 순환시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 치는 부분이 바로 일반의 요구예요. 그리고 우리는 앞에서 다 특수를 찾았고요. 문제 뜻을 만족하는 특수는 요 하얀색 점선을 표시한 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몇 분 정도가 지나야 T1 물탱크의 비료양이 T2 물탱크의 비료양에 정확하게 반이 될까요? 라고 했더니 27.5분 정도가 지나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재에 보면 그래프가 있죠. T1 물탱크, T2 물탱크 각각 그래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보다시피 T1 이게 수평축은 T축이에요. 세로축은 비료를 나타내는 비료의 양을 나타내는데요. 여기 150파운드가 있고요. 자, 여기서 Y1은 처음에 물탱크 안에는 비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로 많은 순환시키니까 비료량이 증가할 것이고 Y2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Y2 입장에서 본다면 처음에 여기 150파운드의 비료가 있다가 순수한 물이 들어오면서 희석되겠죠.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Y1 즉 T1 물탱크의 비료양과 T2 물탱크의 비료양이 정확하게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라고 봤더니 27.5분이 지난 후에는 직접 여기다 계산해 본 거죠. 여기다 계산했어요. 마이너스 여기 있죠. 2의 마이너스 0.04t가 3분의 1이니까 여기다 대입을 한 거죠. 여기 3분의 1 집어넣고 여기다도 3분의 1 집어넣어요. 여기다 3분의 1 대입하고 정돈하니까 이쪽은 50이 나오고 이쪽은 100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림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확하게 27.5분 정도 됐을 때 T1 물탱크의 비료양이 T2 물탱크의 비료양에 정확하게 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어서 이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